네,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는 상관 용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관 용제격에 대해서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두 개의 사주를 같이 한번 감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용제격을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은, 상관격이 재성을 용신으로 삼는데, 재성을 쓰는 데는 재성이 득기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성이 득기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부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관격이라고 그러면은 월지가 일간의 상관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일단 상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상관격이 재성을 용하려고 하면은 이 상관격은 일주가 최소한도 왕해야죠. 왕성해야지만이 재성을 용할 수가 있다. 이런 조건이 됐을 때 재성이 득기를 하면은 재성이 기세를 얻으면은 이것을 상관용제격이 발흥하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운에서 만나야 한다. 재가 왕하고 상관이 왕한 그런 고향이다. 재성이 왕하고 상관이 왕한 그런 인생의 계절을 만나야지만이 이 상관이 발흥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미유 불부후자야 그랬습니다. 아직 없다. 뭐한 사람이 없냐? 뭐뭐 하지 않은 사람, 부자거나 이 부후한 사람, 부유함이 대단히 두터운 사람, 아주 부자인 사람, 이 아닌 적이 없다. 그러니까 대단히 부유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운이 행하는 것이 인수가 왕하거나 겁이 왕한 그런 곳으로 가면은 미유 빈핍자야. 빈핍하지 않은 사람이 아직 없더라. 모두가 빈핍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그러냐? 인향으로 가면은, 인수가 왕한 그런 계절로, 그런 대운으로 가면은
이는 상관을 극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빈핍하게 되고, 겁이 왕하면은, 비겁이 왕하면은 재성을 극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유할 수가 없다. 이게 상관격을 감명을 할 때 항상 머리에 이런 사항을 잘 기억을 하고, 그러고 감명을 할 때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첫 번째 사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첫 번째 사주에서 보면은, 자, 건명이면은 남자 사주라고 그랬죠. 곤명은 여자 사주고, 사주가 병신년, 무술월, 정묘일, 을사시. 자,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양의해죠. 양의해니까 대우는 순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하겠죠. 자, 이 사주를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자, 우선 사주에서 즉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 그것은 이 천간이 즉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가령 우리가 여름은 천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지일 때 가장 덥겠죠. 근데 지지에서는 실제로 한두 달 뒤로 미루어서 그 더운 그 계절이 나타납니다. 그렇듯이 이 지지는 뭔가 조금 반응이 느리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지지는 뭘 떠받치고 있냐 그러면은 천간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지지가 형성하는 그 세력은 천간에 영향을 바로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항상 이 천간을 먼저 고려를 하되, 이 천간과 지지, 간지의 관계, 그리고 그것보다 상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자, 좌우의 관계, 그리고 이 전체적인 관계,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생극재화라고 그러고, 이 생극재화는 단 두 마디로 순패,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기 순패를 나타내죠. 이 순패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천간의 관계,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의 관계, 그 다음에 지지의 관계, 이것을 저는 제일 먼저 천간의 관계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지지의 관계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흔히 격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월지입니다. 월지. 이 월지가
어떤 때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7개가 전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월지에 따라서 이 7개, 특히 천간 4개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보는가를 우리가 진태, 뭐라고 했냐 그럼 왕상, 휴, 수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 진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전부 다 설명을 해 놨거든요. 설명을 해 놨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저는 이 안에서 일주, 일간과 나머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쓱 살펴보고, 그러고 설하고 선생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렇게 해석을 감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를 하십시오. 자, 여기에서는 정화가 일간이 되죠. 일주가 되고, 정화가 일주로 태어났는데 언제냐? 수월, 가을입니다. 그러면은 이치로 봤을 때 정화가 가을이면은 퇴기하는 때죠. 그렇죠? 화의 기운이 점차 약해지는 시기가 퇴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오행으로 따져가지고 목, 화, 토, 금, 수 이래가지고 화 다음에 토가 오니까 토가 와야 퇴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오행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한번 저 특강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때 왕상휴 수는 반드시 이 토를 무시하고, 진술, 충미, 토를 무시하고, 이 진술, 충미, 토도 추나 추동에 집어넣어 가지고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는 확산을 해 가지고 확산의 기운이 맺히면은 그 다음에 무기로 변화를 하고, 무기가 변화가 완료되면은 바로 화에서 금으로, 양에서 음으로 그렇게 변화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월일 때는 일원, 일간이 퇴기다. 그리고 이것은 오행상으로 봤을 때 이게 상관에 해당한다. 그렇죠? 상관에 해당하면은 정화는 기운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쇠약하죠. 쇠약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정이 인수의 자리, 생해주는 인수의 자리에 앉아 있고, 정의 비겁이 사화와
병화가 있고 이 술 안에 정화가 또 있죠. 그런데다가 이 시의 사화는 을이 덮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화는 을에 의해서 은비해진다. 더 성장된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정화는 상당히 강한, 완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이 상관무수를 감내할 곳도 남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상관이 더욱 활성화되는 재가 여기 딱 버티고 있습니다. 신금이. 그래서 상관 일간생, 상관생, 재성. 그래서 이렇게 딱 생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신을 용신으로 삼는데, 이 신이 뭐냐? 병화가 계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은 좀 능력을 발휘하기에 제약이 있다. 그리고 이 병화는 우리가 병약을 따질 때 병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상관과 이 재성이 발응할 때, 이 상관과 재성이 세력을 얻을 때 이 사주는 발응하고 또 이게 병이죠. 그럼 약이 뭐가 되겠습니까? 임수가 와서 이것을 병화를 극했을 때, 그때 이 사주가 발응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용신은 신금이 되고 무술은 해신이 되고 병화는 이거 구신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운에서 기해운에 왔을 때는 해묘 뭐가 됩니까? 한목이 되죠. 그리고 사해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운에선 좋을 일이 없다. 근데 기토가 해운을 억누르는 측면이 있고, 이 기토는 병화를 설기해서 신금을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자운에서는 여기에서 경이 온다고 하면은 봅시다. 을경이 되죠. 그래서 을경 합화금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을사하고 경자하고의 합을 봤을 때 금의 세력이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을경이 합해서 금으로 화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이 을과 경은 지들끼리만 좋아가지고 짝짝꿍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주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 자는 사를 극할 뿐만 아니라 또 신자진 수국으로 합해서 수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병화, 이 병화를 억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발전하는 운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운에 오면은 신이 병신합을 해가지고 이 병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 버리니까. 그러고 이건 축토는 사축공금을 하죠. 그래가지고 신을 생해주기 때문에 나쁠 일이 없죠. 병도 제거시켜버리고 이 신금의 세력도 도와주니까 나쁠 일이 없다. 그래서 이때 아마 제일 좋은 운일 거다. 그 다음에 이문으로 오면은 여기가 이미 뭐냐? 임에 의해서 설기돼 버리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임의 운이 오래 가지는 못하는데 2, 3년은 이 병화를 극제하기 때문에 이 2, 3년은 아마 좋은 운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음에 이 인으로 오게 되면은 인신축을 해가지고 이 신이 그 버텨내기가 어려워지고, 또 게다가 여기 묘와 같이 인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수를 극한다. 그러기 때문에 상관하고 재성이 둘 다 안 좋은 영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는 안 좋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견뎌나기 어렵다. 견뎌낸다고 해도 계묘운도 역시 안 좋다. 갑진은 역시 안 좋다. 여기에서 토생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갑이 묘에 아직 그 봄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토를 극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계속 안 좋다. 그러면 지금 현대에 와서는 뭐 의술도 좋고 그러니까 어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이런 때는 뭐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설하고 선생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화토상관. 그렇죠? 화토상관이죠. 화토상관인데 겁과 인이 중첩됐다. 자, 겁은 뭡니까? 사병. 그리고 술중정화. 겁과 인, 을목, 묘목. 이게 중첩이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왕암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신금으로
이 신금 재성위용 그랬습니다. 신금 재성을 용신으로 삼으니 유업본풍, 물려받은 재산이 본래 풍족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무술이 태어나는 때니까, 이 때문은 술이 신금을 생하고 병을 무가 설기해 가지고 다시 신금을 생하니까 유업이 태어난 환경이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 이민 그랬습니다. 근데 신축에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민은 여기에서 뒤에서 보면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은 지 인운에 이르러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민이 아니라 임운에서 경영횡리, 경영, 이것은 그 경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장사를 하든 회사를 운영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횡리, 이익을 얻었는데 발제 10여만이다. 그 발제함이 10여만이었다. 이건 우리가 만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보면은 한 100억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억대, 100억대 정도는. 그러면은 10억이라고 해도 10여만이면은 얼마입니까? 100억이 되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때 만이라고 그러면은 되게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이게 아마 청나라 때 그런 적인가. 다음에 지, 인운, 이 인운에 이르러서는 금이 임절지, 왜? 인신충이기 때문에 임절지이고, 또 겁재, 이 을목, 묘목, 겁재는 장생을 만났으니 인, 겁재, 이 병화가 겁재가 되죠. 겁재 병화가 장생을 만났으니 이 병화의 세력이 커진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병약 중에서 병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금은 약해지고, 그런데다가 이 신하고 인이 충을 해가지고 깨져버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위 왕자충쇠, 쇠자발, 쇠자가 뽑혀버린다. 그래서 불록이 의야 그랬습니다. 불록이 당연하다. 사망이 당연하다. 근데 여기서도 여기 왕자충쇠 쇠자발로 해석을 했는데, 이 인이 신을 충한 것을 왕자충쇠로 봐도 우는 강력한 거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미 인을 생했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자, 금이 절지이고
겁재가 장생을 만났고, 그러고 인신이 충을 한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씨, 녹화 중단이 됐네. 아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 벌써 30분이나 됐네요.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 하고 이거 빨리빨리 한번 해봅시다. 빨리빨리 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2개를 공부를 해야죠. 자, 여기에서 건명입니다. 자, 개해, 을묘, 임신, 을사.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개해는 음의해니까 대우는 역행을 하겠죠. 그래서 을묘, 갑인, 개축, 임자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합니다. 다음에 순패와 진퇴에 관해서는 여기 자세하니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하나하나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면은, 자, 임수가 일간인데 을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상관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상관이 강한데 여기에서 전체적인 사정을 한번 봤더니, 자, 이미 생지에 앉아 있고 또 개가 임을 돕고 있고, 해는 임의 로광이 되고, 사신이 합했는데 개, 임계가 투출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신 합수할 수 있는 이 합의 영향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일간 임이 충분히 상관의 설기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면 그 남는 것을 뭘로 해야 되느냐? 자, 여기는 해묘가 합해버리니까 묘가 임을 설기해서 해묘가 합해서 이 상관이 힘이 강해지고, 이 묘는 뭘 생해주냐 그러면은 사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 재성이, 사화 재성이 임의 배설구를 더욱 넓혀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목화운이 왔을 때 이 사주가 발흥하게 되죠. 그러면은, 자, 태어난 기를 목화운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사주 역시 태어난 환경이 좋고, 갑이는 역시 목운이기 때문에
이 사를 생해 줄 수 있고, 여기에서 계해를 갑인이 설기해 가지고 이 사화를 더욱 생해 줄 수 있는 데다가, 또 이 병 안에는 무병인 해가지고 병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여건이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개축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수운이 돼가지고, 수운이 되면은 일간의 세력이 더욱 강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일간이 방자해지겠죠. 그래서 이 개축 임자 신의 운에는 이게 이 사주가 굉장히 침체되는 시기이다. 그러면은 경술운에 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경술운에 왔을 때 이 경은 이 임을 생해 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을이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이 경이 어떤 것하고 합할지 몰라서, 그러니까 혈기 있는 남자로 왔는데 예쁘장한 여자가 둘이나 있으니까 정신이 없다. 그래서 딱히 나쁜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이 술은 어떤 영향을 갖게 되느냐? 그러면 일단 이 술 안에는 정화가 있으니 이 사화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지지합을 봤을 때 묘술은 합해서 화로 변하게 되는데, 여기 사화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술은 이 해를 극거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술운에 오면은 좀 반짝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기우운으로 가면은 또 금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 않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설하구 선생은 또 이 사주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봅시다. 자, 수목상관이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일좌 장생, 일간이 앉은 자리가 장생이고, 연지가 노광이니 일주가 불약이다. 일주가 약하지 않다. 그래서 조기 용사화제, 이 사화제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껄끄럽게도 기 중운 금수, 그 중운이 금수이니
자, 여기에서 보면은 중운이 수와 신, 금, 경까지 금수로 이루어져 있으니 반생, 어? 이때는 사람이 60생, 뭐 60 이렇게 봤을 때 이 30년이 녹록풍상이다. 하여튼 녹록하여, 녹록하고 풍상이다. 바람과 서리가 아주 휘날린다. 그래서 기도만상, 일어서고 엎어지는 게 갖가지 형태이더라. 이래서 이 기간에는 아주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룬에 이르러서 긴제 해수지겁, 이 해수가 자 비겁이 되죠. 해서 이 해수를 아주 긴급하니 제어하고 합기 묘목화재. 자, 이 술이 묘술 합해가지고 화가 되기 때문에 재성이 된다. 재성으로 변한다. 이 화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취연 발제 수만이라 그랬습니다. 취연, 갑자기 발제가 발응하니 그 수만에 달했다. 요즘 말로 수십억, 수백억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에 이르러서 충파 상관, 이 상관을 묘유충 해가지고 이 상관을 깨뜨려 버리니 이 해묘합이 깨져가지고 이미 일주가 강해가지고 이게 건방져지죠. 그러고 생조겁인, 자, 겁인을 개해, 겁인을 생조하는데 상관을 깨뜨려 버리고 겁인을 생조하니 이 일간이 굉장히 방자해진다. 그래서 이때 불록하였다. 사망하였다. 자, 이렇게 설하고 선생이 해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개의 사주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